연고점을 쓰고 있는 지수의 분위기, 돈이 몰리는 데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돈의 흐름의 방향을 같이 쫓아가 볼까요? 그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옆에 모셨어요.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그로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더 활기차게 종목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PB님, 일단 오늘장 방향성을 결정할 두 종목 가져와 주셨거든요. 두 종목 선택부터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용기기 신흥 강자 아스테라시스, 두 번째 중국 최대 수혜받는 기존 강자죠. 파마리서치.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종목 중 뭘 선택해야 될까? 오늘 시청자분들의 최종 판단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될 텐데요.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제가 둘 다 굉장히 째려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미용기기 안에서 먼저 아스테라시스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신흥 강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두 달 전에 주셨어요. 네. 이쪽 분석부터 들어보죠. 뭐 이미 바로 전 방송에서 이미 언급을 저희 같이 주셨었던 보면서 이야기했죠. 네. 아스테라시스인데 사실 뭐 실적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40%, 150%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또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성장세는 돋보인다. 다만 저번 분기가 흑자 전환한 때였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퍼센티지 기준으로는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숫자를 보실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아스테라시스 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리프팅 쪽 이제 리프테라랑 RF 쪽 쿨페이지 이거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매출 비중이 해외 쪽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전체 매출에서 한 7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이쪽도 보통 브라질이나 중국 쪽 매출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자막에는 안 나왔지만 실제 매출에서 한 60% 정도는 소모품에서 나오다 보니까 클래시스처럼. 네, 마진율이 네네. 굉장히 높아요. 그 카트리지 소모품을 계속 쓰다 보니까 네네. 매출 비중이 한 60%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마진율 견인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지금 OPM도 한 36% 정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좀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조정이 아직은 조금 가고 있다는 점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내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비슷한 기업들이 많아요. 클래시스도 그렇고 뭐 JCS 메디칼도 그렇고 다 들어봤을 법한 뭐 포텐자라든지 슈링크라든지 이런 쪽들의 뭐 마켓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의 그 인기도가 조금 더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비중 축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 전략부터 바로 답을 주셨는데 앞 코너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네, 전략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두 달 전 4월 말, 5월 초에 주셨기 때문에 이때부로 쭉 올라와서 6월 말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3,000원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11,000원에 살짝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주신 이유 자체가 OPM 너무나 뜨겁지만 네. 내수 시장이 좀 경쟁이 과도하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그러니까 성적표를 한 번 더 보고 네.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주신 거죠. 실적 시즌 전에 일단은 챙기자 이런 의견입니다. 앞코너에서 또 매수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과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관점에서는 같이 고민이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파마리서치까지 보고 섹터 비교도 저희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파마리서치는 진짜 기존 강자입니다. 네. 리쥬란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제는 뭐 일본인, 중국인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그쵸, 없다고 그쵸, 그쵸. 하거든요. 근데 위치가 뭐 아스테라시스보다도 더 네,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고점 맞아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실적 시즌 때마다 항상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거든요. 그쵸.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를 안 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전통 강자인데 중국이 이제 무비자를 입국하는 거가 좀 더 본격화가 된다고 시작하면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리쥬란 모르지 않는데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보시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피부과에 와서 결제 대금액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수출입 데이터를 봤었을 때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로 봤었을 때는 파마리서치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7월 8일에 인적 분할 철회를 하고 나서 공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확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거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사실 저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큰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기업은 흔치 않다. 예.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성적표에서도 분명히 자신감을 보여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조금 전에 아스테라시스는 미용 기기였고요. 네, 파마 맞습니다. 리서치는 스킨 부스터의 네. 강자잖아요. 이 뷰티라는 섹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내수로 들어와서 인바운드 수요에 수혜를 받게 되면 사실 기기도 좋고 뷰티도 다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장품까지 포함해서 이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제품의 1등이냐 이건 거예요? 사실 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피부 미용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지도 자체가 시장 성장성까지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예.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1등 기업이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탄탄대로를 계속 걸을 수밖에 없고 네. 뭐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한쪽은 피부 미용 기기 쪽인 거고 이제 피부과에 쓰는 기기인 거고 한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스킨 부스터다 보니까 라인업은 다를 수 있어요. 라인업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을 하면서 들어왔었을 때 좀 예. 더 폭발적으로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여전히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아야만 하는 스킨 부스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더 좋은 거는 피부과에 와서 받아야 되는 섹터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비중 축소, 파마리서치는 비중 확대고요. 이 자리 조정 시 매수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또 네, 아니라는 맞아요, 점까지 맞아요.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유망주로 넘어가 볼까요? 뷰티 쪽 저희 총 집합해봤고 오늘의 유망주로 넘어가서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 핵심 종목세요 공개합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주셨습니다. 오늘 인프라코어와 아주 뜨거운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종목 뭐 개별적인 이슈로 주신 걸까요? 아니면 어제 공개된 성적표에 답이 있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흡수합병을 한 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인프라코어의 실적 자체도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봤었을 때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건설 장비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을 사올 때 있어서도 중복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원가가 절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 두 기업이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 중복 투자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원가율이 지금 회사 쪽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3년간 원가율이 2%포인트 정도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처럼 OPM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쪽은 사실 별로 안 될 수 있는데 제조업이 여기는 워낙 낮잖아요. 건설기계 자체가 OPM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원가율의 2%포인트의 개선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인프라코어의 성장률이 일단 돋보이는 것도 맞고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7개 이전에 7개 분기까지는 계속 YOY로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다가 부진했었죠. 이번에 처음으로 성장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이 꺾이고 있었던 데에서 얘네들이 꺾이지 않았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합병 후에 이제 원래 시장 성장 속도가 2030년까지 연평균으로 한 3% 정도로 보고 있었던 거를 4배나 뛰어넘는 12% 정도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가 여기에서 나오는 신규 투자 동력 같은 것들을 기존의 건설기계가 아니라 최근에 뭐 마진율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엔진 사업부 쪽. 뭐 예를 들면은 미국향으로 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소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에 공급하고 있는 K2전차의 방산용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OPM이 굉장히 높거든요. 마진율이 한 20%대를 이제
상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좀 신성장 사업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좀 긍정적으로 봐서 현대건설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니까 적정 PER을 20배까지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으로 꽤 높은 호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최근 나온 리포트에서는 13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움직임 체크해 보면서 합병이라는 개별 이슈로 또 하나의 리레이팅을 마련하고 있다. 이 포인트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0%의 급등 91,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망주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와 함께했습니다. 머닝파트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